네, 오늘 메타버스 행사에서 진행을 맡은 방송인 왕언니 박동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행사다 보니까 이 플랫폼에 익숙하지 않아서 간간이 좀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점은 여러분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표현할 수 있는 감정 도구죠. 자, 우측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그 화면 우측 밑에 보면 이모티콘이 5개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 화살표 모양이 있습니다. 보라색 화살표를 살짝 눌러 주시게 되면 쫙 나오죠. 이모티콘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자, 이 중에서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맨 첫 번째 초록색 저요. 네, 요게 있고요. 그 두 번째 박수.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그다음에 하트 뿅뿅. 네, 아웃스테이지에 계신 분도 다들 따라해 보세요. 그다음에 오케이. 네, 그다음에 최고 최고. 네. 요 정도만 여러분이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발표자가 나오면 뭘 눌러야 될까요? 발표자가 나오면. 네. 일단 박수를 네, 그쵸, 그쵸. 네, 하트도 좋지만 일단 박수로 이렇게 네, 쳐 주시면 되고요. 네. 이 저요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질문을 있을 때 쓰는 건데요. 오늘은 아마 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손가락이 좀 굵으신 분은 박수를 치려고 했는데 예, 저요를 누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모티콘이 너무 작아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내용을 너무 이해하기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케이, 오케이. 요렇게 오케이를 눌러 주시면 발표자분들이 '아 내 의견을 잘 듣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어느 정도 '아바타에 익숙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인 이모티콘 활용과 참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요. 아이디어 트러스트 박영호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자, 대표님을 무대 위로 여러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대표님 인사하시고 예, 인사 말씀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IDS 대표 박영호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솔루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메타버스로 고객분들과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저희 업계에서도 새로운 시도여서 그만큼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저희 IDS 트러스트는 GMP 생산 및 품질 관리 시스템 전문 기업으로 대형 그룹 및 국내 다수의 플랜트에 시스템을 공급하고 운영 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 축적된 전문성을 가진 IT 혁신 프로바이더로 항상 고객 성공을 목표로 합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올해 고객사에서는 규제기간 실사에서 DI 관련하여 거의 무결점으로 대처하여 전문지회까지 홍보가 진행되었고 이 사례들을 바탕으로 현재 3일제약에서 미국과 유럽 시장을 타겟으로 건설하는 베트남 신공장에 림스, EDMS도 수주하는 큰 쾌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고 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도전하고 있습니다. 2022년 내년에는 오늘 소개되는 림스, EDMS와 CSV 서비스 외에도 QMS를 시장에 선보이고 구축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국내 제약 바이오사가 해외 시장 진출 시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규제에 적극 대처하여 시장을 빠르게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모든 참석자 분들께 솔루션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후기를 통해 세미나 참석자분들이 남겨주신 고견들을 바탕으로 더 체계화되고 효율성 있는 솔루션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분들 모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잠시 네, 우리 대표님과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옆에 섰습니다. 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그 힐을 신고 와 가지고 대표님보다 키가 조금 크네요. 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키가 155밖에 안 어유. 되는데 힐을 키가 크시네요. 예. 힐을 힐을 신어서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모든 남자분들은 저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바타 세계에서 불공평한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예 원래는 제가 키가 더 작다는 점 네. 오늘 대표님 멋진 인사 말씀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인터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계 최초로 오늘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렌드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시게 되셨어요. 그 소감을 좀 한번 편안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사실 저희와 같은 IT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서도 메타버스는 아직 생소한 분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와 같은 회사뿐만 아니라 이런 회사들은 이 소명 중에 하나는 이런 신기술을 고객분들께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그 효용성을 체험시키는 것 또한 하나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나누고자 이번 세미나를 어렵지만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럴 때 여러분 최고 최고를 한번 올려주시는 거예요. 네. 앞으로 가장 그 앞서가는 업계의 최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표님께 사랑의 하트 한번 뿅뿅 날려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대표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대표님의 좋은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세미나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첫 번째 발표는요. 정두규 팀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림스 소개 세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규 팀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DS 트러스트 솔루션 코치팀 정두규입니다. 네. 실험실 품질 관리 솔루션 제품명 림스 프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림스의 사용 목적은 품질 수준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데이터 인티그리티 강화에 포커스를 두고 있으며 GMP 컴플라이언스 21 CFR 파트 11 규정을 준수하고 수기 입력 및 이중 작업에 따른 휴먼 에러를 최소화하여 글로벌 품질 수준을 달성하고자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림스 프로는 규제 기관의 규제를 준수하고 있고 기존 솔루션의 장점 및 단점을 보완하고 품질 노하우를 반영하여 품질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및 실사 대응 및 편리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림스는 레버러토리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로서 실험실의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실험실의 정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시험 의뢰부터 검토 승인을 거쳐 검체 채취, 시험자 배정, 시험 결과를 판정하는 시험 업무와 시약, 초자, 표준품, 배지 균주 등 재고의 개봉 폐기, 사용 등록, 재고 조정, 입고 시험을 할 수 있는 재고 관리, 기기 점검 계획에 따른 기기 점검을 할 수 있는 기기 관리, 안정성 계획 및 환경 용수 모니터링 계획, 출하 COA 작성 등 림스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와 전자 시험 기록을 작성하여 페이퍼리스로 시험 결과를 작성할 수 있는 LES, 시험기기 연동 및 파싱을 통해 시험기기 결과 추출할 수 있는 LAS, 시험기기 결과의 원본 백업 및 색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SDMS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험실 기기 연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양한 시험기기 타입에 대한 연동을 지원하고 있고 USB 타입의 PDF 결과를 수집하여 결과를 추출할 수 있는 부분과 저울이나 길이 등 별도의 USB가 없는 경우 RS232 어댑터를 이용해 시험 결과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SDMS 서비스를 이용하여 시험 결과 수집 시 색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PDF 파일명, 내용에 대해 검색 및 원본 파일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림스 프로의 타사 림스 대비 차별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빠른 규제 대응입니다. 그룹사 QC, PO, 프로세스 오너와 주기적 소통으로 규제 기관의 규제에 빠른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고 고도화 전략에 따른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편리성 및 빠른 구축입니다. 도입 시 프로세스 갭 분석에 따른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고 시험자들이 재고, 개봉, 폐기 등 시험 업무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태블릿 환경을 지원합니다. 또한 표준 출력물과 ADS, 전자시험기록서 템플릿을 제공하므로 빠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용 절감 부분입니다. OS, DBMS, 상용 소프트웨어 등 무료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라이선스 부담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GMP 시스템과 연계 지원 부분입니다. 자사 SAP 및 GMP 시스템 유지보수 지원 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며 여러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노하우 및 표준 인터페이스 가이드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도입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인티그리티 강화입니다. 데이터 인티그리티는 데이터 수명 주기 동안 완전하고 일관되며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함을 뜻하며 데이터는 알파에 따라 준수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원본 데이터를 조작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관리, 추적,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진 전략 컴플라이언스 세션에서 자세하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품질 생산성 향상입니다. 시험기기 연동을 통한 이중 기록 방지를 통하여 종이 없는 실험실 환경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실험실 자원 관리로 분석 업무를 포함한 품질 비용 예측 및 적정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업무 효율성 증대입니다. 실험실 업무 표준화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데이터 및 정보 공유를 통한 업무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가 절감입니다. 품질 비용 및 실사 대응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객 도입 사례입니다. 대웅바이오는 국내 넘버원 원료 완제 의약품 전문 기업으로 향남, 안성, 성남 플랜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년 한국제약 바이오협회의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 킹코를 통해 한강 플랜트의 구축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22년에는 안성 성남 플랜트로 확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일제약은 베트남 신공장을 통해 저반제 관련 글로벌 CMO 및 CDMO 비즈니스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준의 GMP 규격 운영 지원과 CSV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국내 유일 원스톱 토탈 솔루션 업체인 당사를 통해 현재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으며 이는 국내를 넘어 해외 플랜트에도 솔루션 공급 및 차별화된 기술 체계 제공을 가능케 한 사례입니다. 서흥은 경질 캡슐 외에 연질 캡슐, 다양한 기능성 식품을 생산하는 종합 헬스케어 전문 기업으로 오송, 오창, 평택 등의 플랜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1년 국내외 많은 업체들의 입찰 공제를 통해 당사 솔루션의 우수성을 검증하여 최종 제품 선정되었으며 현재는 품질 관리 프로세스 컨설팅을 통해 고객의 성공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림스프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순서는 정규 팀장님께서 림스 데모 시연 보여주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영상 함께 하실까요? 이어서 림스 프로의 데모를 시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시연을 위해서 사용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도입 후에는 아이디 패스도 입력하게 되겠죠.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해당 사용자의 대시보드가 뜨게 되어 있고요. 가장 기본 프로세스인 시험 업무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시험의 시험대 부분이고요. SAP에서 연동이 되면 기본적으로 뜨게 되겠죠. 시험물에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선택하고요. 제조번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요구일자, 제조일자 선택하게 되겠고 입고 수량 SAP에서 연동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입고 수량까지 정보가 들어오게 되겠고요. 용기수, 검체 채취량을 입력해서 저장 후 닫기. 방금 입력한 제조번호가 보이게 되겠고요. 검토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서명하는 부분이고요. 검토자를 로그인해서
물론 제품 시험의 검토 메뉴에 가면 좀 전에 검토 요청한 것이 보이게 되겠죠. 저희 림스 프로 같은 경우에는 결제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결제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결제 현황, 본인이 결제할 리스트에서 결제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결제 의견을 볼 수 있고, 클릭을 하게 되면 상세 정보가 보이게 되겠고요. 해당 건을 선택해서 승인 반려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시험의 그 여러 가지 메뉴의 스텝은 대부분 비슷할 것 같고요. 담당자 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 배정 시점에 기준 정보의 그 시험 항목에 매핑되어 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뜨게 되겠고요. 시험 항목 추가나 삭제, 시험 그룹, 시험 횟수, 시험자 위탁전을 선택하는 부분은 대부분의 타 림스랑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의 장점은 뭐냐면, 품목, 시험 항목 매핑은 품목에 대한 인포메이션, 시험 항목, 품목과 시험 항목을 매핑할 수 있는 구조는 타 림스랑 같습니다. 해당 세 항목은 시행일별로 버전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시험 항목의 버전이 바뀐 경우에는 타 림스 같은 경우에 매번 시험 항목 매핑을 해줘야 되는 불편이 있죠. 저희 림스 프로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 배정하는 시점에 시험 항목의 기준이 변경되는 버전이 자동으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검체 처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서 라벨을 출력할 수 있고요. 검체 처치에서 포장단위 입력해 포장 개수에 따라서 추가 라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과 입력 부분을 보겠습니다. LS가 있는 부분은 LS가 뜨게 되겠고요. 어피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게 되겠죠. 일단 검역 조제 부분이 있고 나머지 LS가 선택이 안 된 경우에는 타사 림스랑 같게 결과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뉴메릭 타입인 경우에는 지금 OT 트렌드를 볼 수가 있고 시험 정보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S를 실행해서 시험 결과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이 좀 많은 부분이고요. QR을 리딩하게 되어 있고 이 스텝인 사용자가 임의대로 나눌 수가 있고 해당 LS를 작성하는 부분은 워드나 엑셀을 그대로 갖다 붙여놓고 해당 장비나 관리번호 같은 것들은 저희가 제공해서 사용자가 갖다 쓸 수 있는 개념으로 되어 있어서 타사처럼 오리고 붙이고 밑에 파라미터 결과가 따로 나오는 SOP 같지 않은 문서가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는 전자시험 기록서처럼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QR을 리딩하면서 잠깐 사진이 좀 카메라가 뜰 거고요. 지금은 시험 장비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자저울. 물론 목록에서 선택이 가능하고요. 다음 컬러. 재고인 경우에는 해당 건을 선택하게 되면 재고의 개봉 사용 이력, 폐기된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스텝 넘어가겠습니다. 재고를 또 확인하시는 부분이 되겠고요. 사용량, 다음 재고. 지금 제약 조건이 있는데 제가 임의로 우선 같은 라벨을 좀 사용하고 있고요. 사용량인 경우에는 라스 파싱, 기기의 라스 파싱을 통해서 사용량을 가져오게 되어 있고, 만약 기기가 달라진 경우에 목록에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량은 지금 현재 데모를 위해서 난수를 지금 발사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제 사용량이 바뀌는 경우 OD2L이 계속 남게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바뀐 경우 계속 OD2L 남게 되겠죠? 검역 조절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은 아까 그 업무 중에 담당자 배정의 시험 횟수별로 기본적으로 뜨게 되어 있고요. 물론 추가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배치 번호를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사용량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라스트 파싱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되겠고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멀티 배치를 제공해서 지금 시험 중인 타 배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략하겠습니다. 시험 조건은 이제 시험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시험 조건에 대한 텍스트가 되겠고요. 분석 순서의 부분에서 정량 한계는 각 마스터의 기본 정량 한계가 기본적으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데이터 파싱 부분입니다. 시험 기기에서 PDF 글과 나왔을 경우에 해당 장비에 해당하는 PDF가 자동으로 뜨게 되고요. 해당 PDF를 선택하게 되면은 라스트 파싱을 지금 진행하게 되고, 파싱이 끝나면 평균값 및 표준 편차 값들이 자동으로 수식에 의해서 표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고요. 시험 결과를 확인해서 완료를 한 경우 지금 테스트 계정 자체가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리뷰가 보이게 되겠고, 원래는 검토자만 리뷰가 보이게 되겠죠. 닫기 했을 때 해당 결과값이 보여서 적합이 판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계획은 환경과 용수의 시험 계획을 잡으시는 부분과 안정성의 시험 계획을 잡으시는 부분입니다. 먼스 데이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고요. 스케줄에 의해서 자동으로 시험이 의뢰된다는 부분과 해당 시험 항목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품의 시험 항목의 기준이 바뀌더라도 매번 매핑이 필요 없이 계획이 변경이 없이 자동으로 해당 기준이 담당자 배정 시점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재고 부분입니다. 재고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고유의 메뉴가 존재하고 있고요. 보관검체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 점검을 제공하고 있고, 표준품이나 대지균주 같은 경우에는 입고 등록 시 입고 시험을 통해서 가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입고 시험 부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기 부분입니다. 기기는 점검 계획을 세워서 퍼포먼스, 퀄리피케이션, 칼리브레이션, 서비스, 자가 점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요. 퍼포먼스 체크 같은 경우에는 일일 점검, 월간 점검 등 계획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점검 계획에 따라서 스케줄이 돌게 될 거고요. 퍼포먼스 체크 같은 경우에는 ADS를 통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 반출, 반입, 완료 시 해당 성적서, 완료가 되면은 적합 부적합에 따라서 기기 점검 라벨이 출력이 됩니다. 추가 COA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보신 ADS 같이 여러 가지 사용자가 자유도가 높게 작성할 수가 있고요. 물론 제가 고객사에 따라서 스토리지 컨디션도 여러 가지 항목이 바뀌게 되겠죠. 그 부분들은 자유도가 높게 작성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정보에서 재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한 가지 더 관리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재고는 재고 품목만 관리를 해서 실제 재고가 중복으로 대소문자나 띄어쓰기의 오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고가 같은 재고가 만들어지는 부분을 처음부터 이제 차단하고 있고요. 기준정보는 좀 전에 말씀드렸고,
나머지 컨피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트레일 부분이 있고, 권한 설정, 그 다음에 관리자가 관리하는 각종 기준 정보, 라스 같은 경우에는 각 PC를 관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파싱한 데이터에 대해서 추출한 결과를 볼 수 있는 부분, SDNS 같은 경우에는 파일 PDF가 전송 시 파일명 및 이름의 내용에 대해서 검색할 수 있고, 원본 파일 확인 및 내용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관리 부분이 있고요. 이상으로 림스 프로에 대해서 데모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다고 고생하신 우리 정두규 팀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이정재 센터장님께서 준비하신 EDMS 소개 세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대 위로 나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큐프로를 소개해드릴 IDS 트러스트 이정재 센터장입니다. 그럼 글로벌 GMP EDMS 솔루션 도큐프로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큐프로는 기존 자사 제품인 도큐베이스를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서 출시한 제품입니다. 도큐프로는 일반적인 EDMS 시스템과는 다른 GMP 문서 관리에 최적화된 솔루션입니다. 도큐프로가 어떤 사상으로 기획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GMP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DI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큐프로는 GMP 문서 생산과 관리에 최적화된 전자문서 관리 솔루션입니다. 그럼 이런 GMP 문서 관리 솔루션이 왜 필요할까요? 제약과 같은 규제 산업에서는 GMP 컴플라이언스가 계속 강화되고 DI, 즉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서 유실, 훼손의 문제 등 종이 문서 관리에 대한 부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GMP 문서 관리 솔루션의 필요성은 실제 산업 현장에 계신 참석자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도큐프로가 GMP 문서의 생성부터 폐기까지의 문서 전 주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화면입니다. 화면 중앙에 보이는 것처럼 도큐프로는 문서를 SOP, 제품표준서, 밸리데이션 등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분류된 모든 종류의 GMP 문서는 작성, 검토, 교육, 시행 등 작성부터 폐기까지 문서 전 주기에 걸쳐 상태를 관리하고, 모든 단계는 작성자, 검토자 등 R&R에 따라서 권한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에 따른 알림 대상자 지정이나 대상자에게 알림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큐프로는 이런 문서 라이프 사이클 동안 일어나는 사용자의 모든 활동에 대한 오디트 트레이를 제공하여 오디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큐프로가 어떤 차별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큐프로는 수년간의 EDMS 운영 결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립된 체계 및 정책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문서 관리 체계 및 정책을 정의하고 지원 범위를 정함으로써 관리 포인트를 명확화했습니다. 도큐프로는 GMP 문서 관리 EDMS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SOP, 제품 표준서, 밸리데이션 문서의 3가지 문서 유형을 지원합니다. 물론 하위 문서 유형으로는 SOP는 품질 정책, 품질 매뉴얼, 제표에서는 기록서, 시험 방법서, 밸리데이션은 공정, 세척 등 문서 분류에 따른 여러 가지 하위 유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DF 파일은 GMP가 아닌 일반 문서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본 문서의 첨부 문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화면은 문서 주기 상태와 워터마크로 본 문서 결제 프로세스 모식도입니다.
실제 결제 관련 프로세스는 재정과 계정, 반려 등으로 좀 더 복잡하지만 문서 작성부터 시행까지 대략적인 흐름을 보면 작성자가 문서를 등록 및 작성하고 검토자는 해당 문서를 검토, 이후 승인, 교육 배포, 시행되기, 시행까지 사용자 R&R에 따라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되고 도큐프로는 해당 문서 주기에 따라 화면 상단에 나온 것처럼 드래프트부터 이펙티브까지 각 상태를 관리하고 각 상태에 따라 문서에는 해당되는 워터마크가 자동으로 삽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큐프로는 문서 라이프 사이클을 기준으로 공정에 맞도록 최적화된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는 시스템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양식은 사용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헤더, 검토 및 승인 페이지, 재계정 이력 페이지 및 푸터 등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양식은 작성 시에 사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는 부분으로 이는 작성부에서 분리시킴으로써 헤더, 푸터, 재계정 이력, 검토 승인 페이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탈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운영했던 경험에서 이 부분에서 일탈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럼 도큐프로를 도입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상에서 이루어지는 문서 관리 모든 행위를 기록하고 출력물에 대해서 관리를 함으로써 DI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작성 승인 등 R&R에 따른 권한 관리와 접속 인원 관리로 보안이 강화됩니다. 세 번째로는 시행 등 전자 배포 알림이나 교육 배포 처리를 전산으로 진행하고 주기적 검토에 대한 알림을 활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증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전자결제로 인한 검토 승인 시간이 단축되고 문서 출력을 감소할 수 있으며 실제로 EDMS 사용도에 따라 실사 준비 시간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큐프로 도입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큐프로는 현재 2021년 고라이브를 예정으로 아주약품 평택 공장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약품 평택 공장은 의약품 수탁 생산 등 생산 전문 기업으로 고지혈증 치료제인 루스바스타 생산 및 신약 개발 능력까지 갖춘 전문 의약품 생산 공장입니다. 2021년 당사 SAP ERP나 그리고 저희 EDMS 솔루션 그리고 POP 솔루션 등 헬스케어 IT 토탈 솔루션을 구축을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보령제약 예산 및 안산 공장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일본, 남미, 동남아 등의 우수한 의약품 공급 수출을 하고 있으며 2011년 카나브로 대한민국 신약 개발 대상을 수상하여 신약 개발 능력까지 갖춘 의약품 생산 공장입니다. 투자 계획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 데이터 인테그리티 강화를 위해 당사의 도큐프로 EDMS 솔루션을 도입하여 2021년 고 라이브를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일제약 베트남 사례입니다. 삼일제약은 의약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 생산 및 품질 관리 솔루션을 도입함으로써 생산 업무의 효율성 증가와 품질 이슈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글로벌 GMP 규정에 맞게 운영 지원하는 동시에 공장에서 관리하는 모든 종류의 문서를 디지털 체계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해외 공장에서도 데이터 관리 및 품질 조직 혁신 프로세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 EDMS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을 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EDMS 데모 시연 영상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발표자분께서는 발판 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DS 앤 트러스트 이기원입니다. 오늘은 자사 EDMS 솔루션인 도큐 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로그인 화면입니다.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대시보드가 제공이 됩니다. 내가 등록된 사이트, 그 다음에 내 활동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문서들에 대한 변화, 그 다음에 나에게 지금 요청이 온 작업들이 표시가 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메뉴가 표시가 되고 메뉴는 문서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문서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면은 문서를 관리할 수 있는 파일 관리 기능과 폴더 관리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워크플로우는 결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문서를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결제들을 제공을 합니다. 이 다양한 결제들은 이제 각각의 결제들에 맞게 결제를 작성해야 되는 항목들이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각 결제마다 검토자들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서를 재개정할 수 있는 결제는 이제 3단계로 제공이 되고 나머지들은 이제 검토자 1단계로만 제공이 됩니다. 모든 단계에서 결제 단계는 여러 명이 이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한 단계 안에서는 병렬이 진행이 되고 각 단계는 이제 직렬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단계별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제 상신을 하게 되면은 요 3명 사용자들에게 알림 메일이 발송이 되고 이 검토 단계가 모두 종료가 되면은 다음 단계 사용자에게 알림 메일이 발송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각 사용자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야 할 일에 추가가 돼서 사용자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폴더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MP 문서를 관리할 수 있는 폴더들인데 문서 라이브러리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폴더들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큐멘트 템플릿과 스마트 폴더는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소스 폴더고 나머지는 이제 사용자가 자유롭게 작성한 폴더들입니다. 도큐멘트 템플릿은 양식함으로써 여기에 문서를 등록을 해 놓으면 나중에 작성자들이 문서를 작성을 할 때 여기 등록해 있는 양식들을 서식들을 불러다가 쓸 수 있는 양식함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폴더는 각 문서들을 이제 결제 상태나 교육 상태나 이제 문서의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폴더들입니다. 문서관리 대장 같은 경우에는 SOP 대장, 제품표준서 대장, 밸리데이션 대장을 제공을 해주고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 배포해야 되는 문서, 배포 진행 중인 문서, 교육이 완료된 문서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폐기 문서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서 폴더는 특수한 템플릿, 양식한 폴더랑 그 다음에 스마트 폴더가 제공이 되고 나머지는 사용자가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폴더에도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SOP 폴더 유형에는 내부에는 폴더를 생성을 하더라도 제품 표준서나 밸리데이션 폴더를 만들 수 없고 SOP 폴더만 만들 수도 있고 다른 문서들도 마찬가지로 밸리데이션 문서함 안에는 밸리데이션만, 제품 표준서 문서함 안에는 제품 표준서 폴더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OP 문서함에 제품 표준서 문서를 저장할 수 없는 방식이고 밸리데이션 문서함에 SOP를 저장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제약사항이 걸려있고 이런 제약사항을 통해서 저희가 GMP 문서를 조금 더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문서를 관리할 수 있는 일반 폴더 같은 경우에는 어느 폴더에나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연을 위해서 하나의 폴더를 제가 만들어 놨고 많은 단계들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앞에서 문서의 그 상태랑 워터마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각 상태별로, 각 워터마크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데이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처음이 이제 드래프트고요. 드래프트는 작성 중인 문서입니다. 사용자가 작성 중인 문서고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으면 이 작성 중인 문서에는 드래프트라는 워터마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래프트 문서를 이제 결제를 올리게 되면 이제 리뷰가 되고요. 리뷰 상태에서는 이제 리뷰의 워터마크가 제공이 됩니다. 검토 중인 문서입니다. 그리고 이 검토 단계가 끝나고 승인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승인에서는 in approval
이런 상태고 인 어프로벌이라는 워터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인까지 완료가 되면 다시 어프로브드 상태가 되고요. 이 어프로브드 상태가 된다고 해서 실제로 이 문서가 이제 1.0으로 이제 유효한 문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SOP 문서는 이 교육과 시행까지 이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프로세스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배포를 하게 되면 for education이고 문서 상태는 approved입니다. for education은 교육 배포가 된 문서만 이제 for education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고요. 지금 교육 배포를 해놨는데 교육 배포는 테스터 1에게 교육 배포를 했습니다. 테스터 1로 가서 이제 교육 배포가 딱 오게 되면은 테스터 1에게 너한테 교육이 왔다 라는 표시가 나오고 알림이 오고 여기를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문서가 교육이 왔다 교육 문서를 이제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for education이라는 워터마크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시행을 할 수 있고 이제 시행을 하게 된 문서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는 이 문서는 지금 11월 30일 날 시행을 대기 중인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내용에서는 어프로브드라는 워터마크가 제공이 되고 이 문서는 11월 30일이 되면 이제 시행이 됩니다. 이 시행이 완료가 되면은 드디어 이제 앞에 자리가 바뀌고 1.0으로 이제 유효한 문서가 되는데요. 이 문서는 들어가 보면은 이제 상품 이펙티브고 그 다음에 워터마크도 이펙티브로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서의 대기 전 프로세스를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일반 폴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폴더에서나 일반 폴더를 만들 수 있고 그 폴더에 들어가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일반 첨부 파일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교육 완료에 대한 증빙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샘플로 제가 그냥 등록을 해놓은 문서고요. 이런 식으로 SOP를 하나를 관리를 하면서 안에 이제 일반 폴더를 통해서 첨부나 PDF 파일들을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스템 양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요 SOP 드리프트 문서 같은 경우에는 3개의 페이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검토 승인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는 배정 내역 페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는 작성하고 있는 페이지, 3페이지인데 제가 체크아웃을 하게 되면은 이제 워드가 실행이 되고 워드가 실행이 되면서 이제 사용자가 작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사용자한테 뜨는 페이지는 지금 이제 한 페이지만 뜨고요. 그 한 페이지도 헤더랑 푸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인다면 여기에서 보이는 문서가 사실 GMP 문서고 지금 사용자가 작성하고 있는 문서는 내부적으로 이제 처리가 다 되지 않은 문서입니다. 이렇게 작성 부분과 이 시스템 영역을 완전히 구분을 지어서 저희가 헤더랑 푸터 그리고 재계정 내역 그 다음에 검토 승인 내역 페이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탈을 제가 원천적으로 차단을 한 구성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줄 때는 이렇게 다 합쳐서 보여주고 또 PDF를 다운을 받을 때도 저희가 파일을 다 합쳐서 이렇게 정상적인 문서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DMS가 이제 외부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블릿에서 SOP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링크를 제공을 함으로써 이제 SOP를 외부에서 조회를 해야 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링크를 별개로 제공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MES나 POP에서 이제 태블릿을 통해서 아니면은 단말기를 통해서 따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EDMS의 간단한 소개와 특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우리 이정재 센터장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오래 서 계셨어요. 이제 자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아마 여러분께서 지금 이렇게 들으셨던 내용들 뭐 림스 그리고 EDMS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구글 폼 상단에 저희가 링크를 걸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잠시 가운데 가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이 화면도 여러분이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 화면에 제일 왼쪽에 우측에 보면은 느낌표 모양이 있어요. 느낌표. 그 느낌표 모양을 눌러주시게 되면 별표 모양으로 하나의 주소가 링크가 걸려 있거든요. 거기에 눌러주시게 되면은 카테고리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카카오 오픈 채팅방이라고 5번 써 있습니다. 거기 클릭하시고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과 함께 저희가 상품을 드립니다. 네, 거기에 분명히 여러분은 지금 그 성함과 그리고 전화번호 여기에서 쓰셨던 닉네임도 괜찮고요. 그냥 원래 성함을 쓰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네, 그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처음 시도되는 메타버스 세미나 조금은 생소하고 약간의 좀 중간중간 진행에 있어서 약간의 매끄럽지 못한 점도 있겠지만 매너 있게 자리 지켜주시고 호응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오늘 세미나가 좀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반 정도 왔습니다만 최고를 한번 눌러주시면 어떨까요? 네, 최고. 네, 당신이 최고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자, 잠시 저희가 이벤트 시간 갖겠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네, 이벤트 시작해 볼까요? 네. 자, 퀴즈를 제가 여러분께 드릴 건데요. 자, 이 퀴즈는 여러분께서 이 채팅창에 댓글로 적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온 스테이지나 오프 스테이지나 공정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난 밖에 있으니까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절대 손해 보는 거 아닙니다. 일단은 답을 알아야 되겠고요. 손 빠르게 타입 이제 이렇게 채팅에 눌러 주신다는 거. 예, 정확하게 눌러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십니다. 지금부터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자, 채팅창 열어 놓으시고요. 타이핑 칠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 이번 메타버스 의약품 GMP 정책과 품질관리 솔루션 세미나 주최한 회사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였습니다. 네, 예. 자,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생략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 글자가 빠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영어로 쓰셔도 되고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네, 정답은 우리 그 담당자분께서 정확하게 채점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좀 비슷한데 막 오답도 나오고 있고요. 네, 우리 진행자분들은 정답자가 5명이 다 나오면 저에게 스톱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쭉 적어주고 계시네요. 조금 아깝게 틀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뭐가 하나 빠졌어요. 한 글자가 빠졌어요. 다 나왔습니다. 네, 정답자 다 나왔습니까? 그러면 채팅창에 정답자 명단을 좀 적어주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쉬는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20분이 되었으므로 이제 본격적으로 또 행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부 첫 순서는 김정민 이사님께서 선진전략 컴플라이언스 발표를 해 주실 겁니다. 네, 혹시 발표를 들으시면서 이모티콘 하트, 최고 박수 이런 다양한 호응을 해주신다면 우리 발표자분들께 응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 김정민 이사님을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IDS 앤 트러스트에서 주최한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선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IDS
트러스트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맡고 있고요. 아이노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제 간단한 소개를 좀 드리면 GMP 경력으로는 한 1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CSV, GMP 그리고 DI 관련된 강의들을 수없이 많이 진행을 해서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 오늘 좀 강의를 해드릴 예정인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은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마 오늘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제 강의를 좀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닉네임이지만 뭔가 익숙한 닉네임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횡단보도를 GMP와 비교해서 제가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설명드릴 내용은 횡단보도를 통해서 한번 시스템 도입의 타당성을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고요. 횡단보도는 사람이 안전하게 건너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다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스마트폰 좀비 사고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많이 보다 보니까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스마트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다가 그 신호등을 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거나 혹은 휴대폰에다가 앱을 설치해 가지고 휴대폰이 안 되게끔 하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작업들이 과연 필요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안전하게 건너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당위성을 살펴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최근에 늘어나는 어떤 주변 환경들, 그다음에 횡단보도를 통해 가지고 늘어나는 데이터들이 사실 있죠. 횡단보도 이용자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반드시 시스템은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약 산업 역시 제약 회사가 커지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어쨌든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단순하게 '아 이제 잘 지키면 돼.'라고 하는 말 혹은 문서만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함으로써 우리가 벌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들을 좀 방지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 봤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미 잘 알고 계시고 많이 들어보셨던 데이터 인테그리티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도 갖질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 관리, 그다음에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어슈어런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제가 짚어드리고 그리고 좀 최신화된 정보들을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인테그리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다시 말해서 데이터 완전성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작년에 7월 달 그리고 10월 달에 걸쳐서 식약처에서 바이오 의약품하고 그다음에 완제, 원료 의약품 쪽에서의 제조업체 데이터 완전성 평가 지침을 내놨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행정처분 기준까지도 엄격하게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얘기들을 많이 내놨었는데요. 물론 굉장히 논란도 많이 있었지만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좀 정리를 해준 상태입니다. 우선은 바이오의약품 관련해서는 보툴리눔 제재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확대 적용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의약품 제조업체 관련해서는 일단 신약은 현재 적용되고 있고 이후에 올해 이제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점진적으로 전체 의약품에 걸쳐 가지고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 데이터 완전성 평가 지침을 보시면 그걸 좀 요약을 해 보면요. 일단은 첫 번째는 경영진의 책임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DI 문화를 확립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미 많이들 들어보셔서 이제 문화적인 부분, 경영적인 부분 개선을 많이 하고는 계시지만 사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 이게 난감한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어떤 조직부터, 부서부터 만들어야 될까? 뒤에 가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섹션에서 그런 솔루션을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좀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휴먼 에러입니다. 휴먼 에러는 현재 매뉴얼 태스크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현재 있는 시스템을 분석하고 리스크를 줄였으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죠. 현재 있는 시스템이 최신화된 시스템이니까 문제없어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최신의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가장 최근 제일 좋은 시스템은 뭘까요? 지금 당장 만들어진 시스템일 수 있고요. 미래에는 이후 미래에 만들어진 시스템일 수 있습니다. 결국엔 그때그때 우리가 테크놀로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하거나 휴먼 에러를 줄인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까? 메타데이터라든지 어떤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보관된 데이터를 잘못 보관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완전성의 침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요 가이던스 아니 평가 지침에 보면 데이터 인벤토리를 활용하거나 데이터 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해야겠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는 리스크 평가, 그러니까 위험 평가를 통해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건데 데이터 관점에서 리스크가 높고 낮음을 우리가 좀 가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사실 데이터를 관리한다라는 거는 너무 많은 부분에 리소스가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시간 리스크 관리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또 말씀드리는 초점이고요. 다섯 번째는 데이터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때까지 잘못된 분석을 하거나 평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완전성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알코아 측면에서 그리고 플러스 측면에서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느 누가 데이터를 핸들링하는지 데이터 읽을 수 있는지 동시 관리가 되는지 원본인지 그리고 정확한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를 하려면 늘어나는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효과적인 통합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데이터 완전성 평가 지침에서 얘기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완전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 키 컨셉으로 해서 그 보여주는 그림, 대표적인 그림이 뭘까라고 하면 저는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요. 물론 이 그림 자체가 키 컨셉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크리티컬 싱킹, 리스크 매니지먼트, 알코아 플러스 방금 말씀드리는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죠. 크리티컬 싱킹이라고 하면은 객관적인 평가와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바탕으로 데이터와 시스템은 라이프 사이클 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른쪽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정의를 보시면 2018년에 MHRA에서 생성된 형식에 관계없이 데이터를 기록, 처리, 유지 및 사용하는 데이터 수명 전체에 걸쳐서 기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약에 보장을 하려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에는 첫 번째로는 메타데이터, 오디트레일, 그다음에 스태틱 데이터, 그다음에 다이내믹 데이터 같은 이러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데이터를 보관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완전성을 보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장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CGMP에서 2018년도, 2017년도에 드래프트 가이드라인을 발간을 하고 2018년도에 이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당시에 데이터 인테그리티를 강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가이드라인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하지만 그런 데이터 인테그리티를 우리가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혹은 시스템이 뭔가 부족할 경우에 데이터 중복과 누락이 반복돼서 결국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결국에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다시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메시지가 되게 강력한데요. 제가 한 10년 넘게 컨설팅을 하면서 정말 이 말이 맞다라는 거를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물론 지금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또 더 완벽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 데이터 완전성에 대한 정리가 되셨으면 잠시 사회자님이 소개를 해주시고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귀에 쏙쏙 들어오는 목소리. 너무 잘 들었습니다.
선진 전략 컴플라이언스를 발표 초반에 횡단보도 사례와 비교를 해서 설명해 주시니까 굉장히 이해가 좀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션 2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우리 김정민 이사님께 세션 2 다음 세션도 계속해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 설명드릴 내용은 그러면 지금 정의했던 데이터 완전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건데요.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데이터 완전성의 3요소가 있죠. 이미 이 부분도 너무 많은 시간 동안, 몇 년 동안, 수년간에 걸쳐 가지고 얘기가 돼 왔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시간의 관점에 따라 테크놀로지의 기준, 테크놀로지의 수준은 다르다라는 거죠. 불과 한 3년 전, 5년 전만 해도 테크놀로지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피플과 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교육과 어떤 트레이닝과 그리고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완전성을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테크놀로지의 수준이 굉장히 올라왔죠. 그리고 시스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을 보증하는 체계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어떤 people, process, technology 3요소를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우리가 데이터 완전성을 확보하려면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장표에서 좀 더 이해의 폭을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이 그림은 작년도 데이터 인테그리티 바이 디자인이라는 가이던스에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미 또 이 부분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래에다가 여러 항목들을 나열을 하면서 좀 이해의 폭을 넓혀놨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면 GXP 데이터라고 해서 GMP만이 아니라 좀 더 많은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언급을 해놨고요. 데이터의 생성부터 폐기까지 쭉 프로세스를 나열을 했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은 매뉴얼 태스크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수작업들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을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컴퓨터 라이브러리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한 2가지 모델로 넣어놨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컴퓨터 라이브러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1년에 하나의 시스템만 바라보고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 사이클을 확인했다라고 하면 컴퓨터 라이브러리 시스템은 그중 일부라는 거죠. 그중 일부라는 거고, 이건 당연히 밸리데이티드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SOP와 트레이닝이 생성부터 폐기까지 계속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퀄리티 컬처는 당연히 거기에 뒷받침돼서 서포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부분들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안에서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또 새롭게 또 설명을 드려보면, 같은 가이드라인인 데이터 인테그리티 바이 디자인에 이미 데이터 인테그리티 가이드라인에 언급되어 있었던 이 색깔 쳐져 있는 박스 부분, 조직이 중요하고 문화가 중요하고 휴먼 팩터가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는 IT 아키텍처와 IT 인프라스트럭처가 기반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림을 아마 보셨으면 아실 텐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리스크 어세스먼트, SOP,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 프로 다이어그램, 그다음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하고 서포팅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이드라인에는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크리티컬 싱킹이라든지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든지 그다음에 알코아 플러스를 적절하게 활용하게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한번 좀 그림으로서 설명을 드리고 핵심적인 단어들을 요약을 하자면, 주기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DI 문화가 확립이 되고 의식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시고 부서들을 많이 만드셨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만드셨지만 기본적으로 만드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떤 아레나를 정하실 때 뭔가 그 업무를
완벽하게 구분하기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기본적으로 확립할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을 만드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크리티컬 싱킹,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고요. 그래가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수반이 돼야 됩니다. 결국 그걸 통해서 데이터를 분류하고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하게 되면 회사 내부의 정책과 절차, 그다음에 조직 문화를 수립할 수 있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결국 그러려면 저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시스템 혹은 프로세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위험 기반의 어떤 접근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 인벤토리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어슈어런스를 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컴퓨터 소프트웨어 어슈어런스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2020년 작년에 발간된 워닝 레터를 통해서 제가 좀 새롭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감사 추적이 있느냐 없느냐를만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없고 감사 추적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검토하면 돼가 아닙니다. 감사 추적의 강력한 사용 및 검토를 위한 세부 절차와 각 시스템에 대한 감사 추적 구현의 현재 상태를 업데이트해서 관리하도록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적 사항의 깊이가 달라졌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 문구 외에도 귀속이 가능한지, 읽기 쉬운지, 완전한지, 원본인지, 그리고 정확한지, 알코아죠. 이 알코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하나하나 상세하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업무를 적용하실 때 어느 범위까지 적용해야 되느냐라고 아마 이제 선을 좀 그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도 2020년에 의약품 정책연구소와 함께 의약품 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소 단계에서 데이터 완전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구를 했었는데 이때 글로벌 제약사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서 이제 위에 보여드리는 게 질문이고요. 그 질문 중에 귀사는 어떤 단계에서부터 DI 개념을 적용하기 시작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메이저 외국 회사의 답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드럭 디스커버리 단계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R&D 연구실 단계에서 DI 정책과 SOP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인가? 너무 형식적인 답변 아닌가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도 이제 샘플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좀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했었고요. 제가 여기서 던져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미 글로벌에서는 이렇게 확장된 개념으로 DI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제약, 특히 GMP 환경에서는 더더욱이 DI는 중요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또 통합 시스템 관리, 크리티컬 싱킹, 그리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어슈어런스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그러려면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확립하는데 단순하게 데이터가 나오고 관리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수집되고 시스템 내에서 데이터가 이동되고 데이터가 프로세싱돼서 출력이 되거나 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시스템 간의 데이터가 이동이 되고 데이터 저장 보관이 되는 어떤 이런 5가지의 행위들을 모두 다 관리 포인트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결국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안에서 관리돼야 되는 부분들을 모두 끄집어내야 되는 거고요. A부터 F까지의 질문들을 보시면 어디서부터 프로세스가 시작됐냐라는 거죠. 첫 번째 데이터가 어떤 거냐, 어떻게 생성된 데이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누구에 의해서 데이터가 이동되는지, 그리고 데이터가 만약에 시스템에 의해서 이동되면은 그 주체가 되는 시스템이 뭐냐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주체가 되는지 혹은 타 시스템이 내 데이터를 끌고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생성하고 그 보고서가 의미 있는 보고서라면 그 역시도 어,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될 거고요. 다른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어떤 인터페이스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저장하는 프로세스 역시 굉장히 중요할 건데요.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최종적으로 저장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만약에 구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버전 관리가 안 돼서 데이터의 원본성이 훼손되거나 완전성이 훼손되는 경우 사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메시지를 좀 전달드리고요. 결국에는 작년 그리고 올해에 걸쳐서 파라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영국의 컨설턴트인 모니카 케일리라고 하는 분은 판단을 내리기 위한 문제의 객관적인 분석 및 평가, 이게 크리티컬 싱킹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크리티컬 싱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객관화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객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라는 거죠. 기존에는 문서화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허비를 했다면 지금은 크리티컬 싱킹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문서는 최소화하라는 겁니다. 문서를 최소화하라는 게 일을 줄이고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일은 더 늘어난다라는 얘기고요. 크리티컬 싱킹을 통해서 문서화는 줄이는 어떤 효과적인 업무를 하라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ISP에서는 추가적으로 올해 이제 아마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했고 여러 얘기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에는 지금 요 그림이 사실 한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 대표적인 그림인데 어떻게 리소스를 활용할 것이고 인포메이션 시스템들을 구축할 것이고 그리고 조직과 프로세스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고 문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4가지의 어떤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파마 4.0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위에 줄에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머추리티, 전자적인 어떤 성숙도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데이터 인테리티 바이 디자인이라고 해서 설계에 기반해서 우리가 데이터 완전성에 접근을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좀 더 확장된 개념이다라고 하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는 좀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IDS 앤 트러스트 그리고 아이노,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아이노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어떤 데이터 무결성의 중요도가 증가를 하고 있고 데이터 규제와 데이터 전산화의 측면에서 IT 시스템과 정보 공유 최적화,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확장, 빠른 업무 처리를 위한 공장 내 전산화 작업 도입 및 개선 등의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로 최근에 대웅제약에서는 AI 시스템을 실제 현장에 도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성과물을 만들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토대로 우리가 작업자에 의존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전산화를 통해서 객관화를 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시스템 스스로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끔 어떤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관리해야 될 포인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그림은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프로젝트에만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스템을 왜 도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고민하는 컨셉, 그 다음에 운영하는 오퍼레이션, 그 다음에 폐기하는 리타이먼트 단계까지 확장을 해서 이제는 관리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을 메시지를 좀 보여드리는 부분이고요. 내부적으로 폴리시나 스탠다드, SOP들은 많이 만드셨겠지만 이제 전반적인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SOP들을 확인하고 검토하고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데이터 완전성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 그리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어슈어런스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좀 더 생각의 폭을 넓혀야 되겠고요. 오늘 이제 시스템도 보시고 그리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는 바뀌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좀 접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바뀌는 거에 먼저 선두가 돼서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앞장서서 좀 회사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김정민 이사님, 너무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오늘, 네, 멋진 발표를 해주신 우리, 김정민 이사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함께 해주신 72명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 선물을 저희가 드리려고 푸짐하게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잠시 안내 말씀드리고 기념 촬영하고 오늘 행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그 행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서는요. 후기를 남겨주시는 것이 더욱더 큰 의미가 있고 여러분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어떤 그런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기 작성을 통해서 소통하고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선물들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행운의 기회를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화면처럼요. 랜드 정보 공지사항 여러분이 그 보고 계시는 그 화면에 72-131 옆에 말풍선 옆에 느낌표 있죠. 그 느낌표를 눌러주시게 되면 별표에 링크 주소가 나옵니다. 그 링크 주소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구글 폼이 쫙 나와요. 거기에서 여러분께서
이제 그 설문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퀴즈 맞히셨던 분들 그분들은 그 5 번을 눌러 주시면 카카오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름과 전화번호 남겨 주시면 스타벅스 기프트콘은 무조건 설문조사만 해 주셔도 다 드립니다. 와우 대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업계 최초로 개최된 메타버스 세미나 어떠셨습니까? 행사를 준비하신다고 우리 담당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말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최고, 최고, 최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세미나 후기도 여러분 꼭 작성을 좀 드리겠고요. 사실 무엇이든지 결과가 좀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행사가 어땠다."라는 조언도 좋고요. 그리고 강의를 듣던 중에 "이런 게 궁금했습니다."라는 어떤 질문들 "나 상담하고 공장 견학도 한번 해 보고 싶네요." 요러한 신청들을 구글 폼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해 주신다면은 저희가 더욱더 오늘 이 행사가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낯선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설레임이고 도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오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현생에서도 방송을 하고 있고 이곳에서도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는 방송인 왕언니 박동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